자, 이번엔 네, 비상문학 교과서 한철우 교과서죠. 네, 이 단원 첫 번째 단원의 네, 첫 번째 작품으로 있는 김소월의 가는 길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주요 출제 포인트로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일단 성격 부분에서 좀 1, 2, 3, 4번 선택지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일단 요거 전통적 정서를 좀 담은 작품이다 해서 네, 전통적이다, 민요적이다 이런 단어들이 1, 2, 3, 4번 선택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별의 상황에 맞닥뜨려 있고 거기에 미련과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슬픈 듯한 느낌, 내 애상적인 성격도 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둬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네, 상황과 정서를 종합하면 그게 주제가 되죠. 주제라고 하는 것은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응과 정서를 좀 보게 되는데 이별의 상황이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 대한 네, 아쉬움과 미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상황의 아쉬움이죠. 아쉬움과 님에 대한 사랑 또는 미련이겠죠. 님에 대한 미련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가 좀 정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것, 네, 요 특징적인 것도 1, 2, 3, 4번에 좀 잘 들어가는데 시의 구성이라든가 표현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좀 잘 나오죠. 일단 작품에 보니까 먼저 앞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정서를 먼저 앞에 제시하고 뒤에 배경 경치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정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앞부분에 정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네, 뒷부분에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 정서, 뒷부분에 배경을 제시했다. 요거 좀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김소월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탁월한 언어의 미적 감각이 뛰어나시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물 소재들을 잘 활용하시는데 객관적 상간물을 여기에서 등장시킵니다. 네, 이런 객관적 상간물 뭐가 있다? 까마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강물이 있네요. 앞강물, 뒷강물 해서 네, 강물, 그 다음에 까마귀가 짖죠. 네, 객관적 상간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담아버리죠. 그걸 투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적 화제의 정서를 네, 투영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그죠? 네. 탁월한 언어적인 감각이 미적 감각이 뛰어난데 네, 유음과 네, 비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음이라고 하는 것은 리을이겠죠? 비음은 네, 이응, 니은, 미음인데 이응이에요. 리을과 이응을 잘 사용해서 네, 운율감을 네,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음과 비음을 사용한 네, 운율감 형성.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요 특징 부분은 마무리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시행의 길이가 네,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시행의 네, 길이 배치에 따라서 이 효과가 좀 아주 극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행의 길을 통해서 화자의 어조와 네, 말투겠죠? 화자의 어조와 정서를 표현했다라고 보는데 이거 좀 더 추가로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1년은 어떻습니까? 짧고 길어지죠. 그래서 1년은 네, 문장의 시행의 길이가 짧습니다. 1년, 2년은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1년과 네, 2년은 굉장히 시행의 길이가 네, 짧아요. 시행의 길이가 짧다라고 하는 것은 네, 호흡이 어떤가요? 네, 시행이 비교적 짧아서 호흡이 어떤 것 같아요? 짧게. 느려요, 빨라요? 느려요. 네, 짧을수록 네, 호흡이 느린 거죠. 느린 호흡이라고 쓸까요? 그래서 네, 느린 호흡이다. 그죠? 느린 호흡이다. 그런데 3년과 4년에서는 시행의 길이가
네, 길어졌거든요. 네, 길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호흡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시적화제 정서가 나타나는 건데 1년과 2년은 아쉬움과 망설임 이런 것이 나타날 거예요. 아쉬움과 망설임이 나타나는데 뒷부분에서는 이제 막 떠나가라고 재촉하니까 네, 그만큼 마음이 급박해지는 거겠죠. 마음이 급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저 운율감 부분인데 네, 유음과 비음을 사용해서 운율감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7, 5조 네, 3음보를 사용해서 7호조 3음보에 네, 우리 전통적 율격을 사용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7호조 3음보에 전통적 율격을 사용했다. 이런 네, 객관식 1, 2, 3, 4번에 배치될 수 있는 내용들도 살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죠. 작품으로 들어가죠. 자, 작품 1년부터 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년 먼저 체크할까요? 자, 1년은 네, 짧아서 네, 읽기는 좀 편하지만 네, 생각은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했어요. 자, 일행부터 먼저 좀 체크하면요. 일행부터 체크하면 자, 그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모칸 들어갈까요? 이 부분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지배적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립다라고 해서 직접 제시하고 있다.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 글자예요. 그래서 네, 세 글자. 말을 하니라고 하는 건가요? 자, 말을 하니 할까죠? 자, 말을 하니가 아니라 자, 말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글자 수 볼까요? 글자 수 보면 여기는 세 글자, 여기는 네 글자. 됐나요? 그래서 요 두 행을 합쳐서 네, 7글자죠. 네, 7글자라고 친절하게 써놓을게요. 7, 5조를 지금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7글자. 말을 할까? 그 다음에 한이 그리워로 좀 가볼게요. 그 다음에 네, 여기가 2행이죠. 네, 말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망설임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주춤주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정서를 짐작하자면 여기는 망설임의 정서일 것이다.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수능형으로. 그 다음 세 번째 행으로 갑시다. 자, 한이 그리워예요. 네, 5글자죠. 그런데 말을 할까 하니 하는 것은 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써야 될 글자예요. 네, 3, 4, 5 이렇게 되네요. 차례대로 길어지는데 아무튼 여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표현법은 일단 첫 번째 요거를 행간걸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간걸침 또는 네, 행간걸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행가리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면 돼요. 행가리 표현 또는 행간걸침을 사용해서 뭡니까? 뭔가 눈에 확 띄어요. 다시 한번 행간걸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할까 하니 요 할까 뒤에 붙어야 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겠죠. 그래서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 망설임이라고 하는데 망설임의 정서를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시각적으로 관심이 확 눈에 띄는, 네,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고 있죠. 네,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효과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망설임의 정서를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행간걸침은 네, 약간의 표현사에서 네, 거리감도 담겨져 있습니다. 거리감도 담겨져 있어서 시적 화자가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님과 떨어져 있고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시 배행상에서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네, 시각적인 주목 효과도 네, 나타나 있어요. 눈에 확 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좀 보니까 3, 4, 5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길어지고 있네요.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그 3행에서 한이 그리워인데 네, 정서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리워하는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네, 정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서에 대한 어떤 반복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서에 대한 반복 표현. 자, 글을 통해서 이 망설임 또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글자 수 100 여기 볼까요? 여기는 5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7글자, 5글자에서 요 위에다 정리할까요? 7, 5조죠. 7, 5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글자, 5글자의 운율 율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에 보면 여기서 따져볼까요? 그립다, 이름보, 말을 할까, 이음보, 한이 그리워 한 번에 읽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삼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했던 7호조 3보가 나타나요. 1년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좀 정리해 봅니다. 7호조 3음보까지. 그래서 1년의 어떤 정서를 보면 이별의 망설임과 아쉬움, 안타까움이죠. 이별에 대한 망설임과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1년을 정리해 보니까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망설임과 그리고 뭔가 좀 아련하죠.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소주지처럼 정리할 수 있겠죠. 1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연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길지 않은 작품이라 짧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2연. 그냥 갈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행 부분으로 바로 들어와서 그냥 갈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갈까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망설임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었던 망설임의 정서가 점점 심해져서 내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고조되는 거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번 해서 그냥 갈까? 그래도 해서 여기에서는 좀 약간의 변주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는 4글자, 여기는 3글자. 3, 4, 5인데 여기는 4, 3, 5로 쓰고 있죠. 다시 더 한 번. 그죠? 다시 더 한 번 하고 점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행, 이행, 그래도 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거고 다시 더 한 번 해서 망설임과 아쉬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글자는 5글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나중에 7호조 3음보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다시 더 한 번에서 미련, 여운 또는 망설임 이런 정서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련과 여운과 망설임과 그렇죠? 어떤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점 6개가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말줄임표죠. 그래서 이 말줄임표를 통해서 역시 효과적으로 여기 나타났던 미련과 여운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정서를 강조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처럼 여기 일행과 이행 7글자, 여기 5글자에서 7, 5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음보는 앞에서 확인했으니까 1음보, 2음보, 3음보. 음보는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것이 음보. 그래서 여기 1년과 2년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이별의 상황에서 망설임과 아쉬움을 나타낸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망설임과 아쉬움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짧은 시행으로 표현이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여기 1년과 쭉 2년이죠. 1년과 2년은 선정, 먼저 정서를 담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선정, 앞부분에 정서를 담았습니다. 선정,
감정, 주제, 지배적 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년, 2년 마무리했고요. 이제 3년으로 넘어가죠. 네, 3년으로 넘어가서 자, 3년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같은 정서인데 여기는 네, 미련과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네, 2년 부분은 미련과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미련, 갈등이 네, 심화되는 거예요. 망설임, 미련, 여운 이런 감정들이 심화되는 거고 그럼 3년은 또 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하고 있네요. 자, 일행 부분에서 저 산에도 네, 까마귀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까마귀 부분에다가 네모칸 치고요. 네, 까마귀를 네모칸 치고 또 쉼표도 있습니다. 쉼표도 동그라미 쳐놓으서 두 가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네, 불길한 새로 우리가 좀 여기잖아요. 까마귀 오면 뭐 나쁜 일 벌어진다 그런 어떤 그 풍속이 있는데 자, 까마귀가 지저귀는데 해진다고 지저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까마귀의 특징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담은 객관적 네, 상감물이죠. 근데 그 감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요 3년에서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요. 까마귀가 그냥 해진다고 지적인다고만 얘기하니까. 그 다음 객관적 상감물이고 두 번째 지적입니다. 라고 해서 이별을 재촉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객관적 상감물이고 네, 이별을 떠나가라고 이별을 재촉하는 존재다. 이별을 재촉하는 존재 까마귀. 그래서 이렇게 이별을 재촉하는 존재 바로 뭡니까?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알려주는 이 존재. 아, 방해물의 이미지도 있겠네요. 그래서 님과 시적 화자 사이에 어떤 방해물의 이미지도 되고요. 방해물의 이미지도 되고요. 그리고 감히 까마귀가 인간에게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까마귀가 감히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네 번째, 네, 주객전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원래 문학의 주인공은 인간이어야 돼요. 문학의 주인공은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과 동물이 뒤바뀌어서 동물이 사람에게 막 떠나라고 막 시키는 거니까 주객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 주인과 객, 손님이 바뀌었어요. 앞뒤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주객전도의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자세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따로 할까요? 일행에서 네, 여기 쉼표인가요? 까마귀 말고 그 다음에 쉼표 사용을 좀 따로 쓸게요. 네, 쉼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쉼표 사용은 첫 번째 네,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까마귀, 들의 까마귀라고 해서 찍찍 찍어놨어요. 호흡 조절. 이게 길이가 시행의 길이가 비교적 길어져서 좀 빠르고 급박한 느낌이 드는데 그 와중에서도 호흡을 조절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거인즉슨 뭡니까? 이렇게 호흡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적 화자의 정서를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쉼표 사용. 그 다음 이행으로 넘어갈게요. 이행으로 넘어가서 자, 서산에는 해진다고 해서 해진다고 하는 부분이죠. 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적 배경인데 이 시간적 배경이 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또 다른 말로 슬픈 듯한 배경, 애상적인 분위기, 슬픈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애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별의 상황을 강하게 암시하는 거죠. 이별의 상황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별의 상황과 암시라기보단 관련으로 써놓은 것이 좀 더 부드럽겠네요. 이별의 상황과 관련된 배경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지적입니다.
자, 이별을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네, 삼행은 뭐 그냥 지적인다라고 하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네, 이별을 재촉하는 까마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 이별을 재촉하는 네, 까마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지요.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서 앞강물, 뒷강물 해가지고 강물이 되네요. 그래서 일행 부분에서 자, 강물 부분인가요? 네, 네모칸 치고 네, 별표 2개 때려 놓읍시다. 자,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네, 여기서 네, 이응과 미음이죠. 그래서 이응과 미음은 네, 비음이고요. 네, 받침과 초성에 쓰였던 이 부분이죠. 강물. 그 다음에 네, 리을이 있죠. 리을은 유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음을 사용해서 뭐를 형성한다? 비음과 유음을 통해서 네,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앞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네, 쉼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쉼표 사용하고 있죠. 쉼표 사용.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네, 이행 부분. 네, 흐르는 물이죠. 그래서 이행 부분에서 물의 이미지를 좀 체크하고 갑시다. 강물이라고 될 수도 있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물에다 쓰는 걸로 해서 3번으로 잡을게요. 물, 강물은 거스를 수 없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네, 거역할 수 없는 상황. 거역할 수 없는, 네, 운명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운명의 흐름이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떠나는 것은 운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는 부분에서 강물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네, 이별의 상황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재촉하고 있는데, 자, 이 이별을 재촉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의인법이 쓰인 거죠. 강물이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의인법 네, 사용이 되고 있다. 강물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별을 재촉하는 걸로.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하는 부분에서 네, 사행 부분에서는 네, 어떤 함경도 사투리인가요? 네, 평안도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네, 평안도 흐릅디다려예요. 평안도 방언을 사용한 것은 네, 향토적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흐릅디다려, 흐릅디다 그려라고 하는 거의 준말이죠. 그래서 네, 향토적인 느낌이 듭니다. 네, 향토적. 자, 내용은 대충 알겠어요. 아, 이제 떠나자고 재촉을 하는구나. 그래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네, 뭐가? 네, 이별을 역시 또 재촉하고 있어요. 이별을 재촉하는 누구다? 네, 강물이 이별을 재촉하고 있어서 의인법이네요. 사람처럼.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내용을 알겠는데, 그럼 표현상, 구성상의 특징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여기 일행 몇 행으로 저 산에도 까마귀 7글자죠. 그래서 저 산에도 까마귀에서 이 일행 부분은 7글자, 5글자 7호조가 유지가 되어 있어요. 7글자, 5글자, 네, 7호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7호조. 다음 이행 부분은 서산에는 해진다고 4글자, 4글자에서 7호조 변주가 이루어져 있나요? 그래서 여기도 7호조 3음보가 지켜지고 있죠.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사연도 보면 앞강물, 뒷강물에서 네, 6글자, 5글자. 어서 따라오라고 네, 7글자, 5글자. 그래서 7호조 문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도 일행 말고 네, 3행 부분에서 요쯤에다 쓸게. 여기에서도 7호조의 율격이 약간 한 글자씩 차이 나는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7호조 율격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7호조가 한 행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행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쓰지 말고 한계행이 7호조가 이렇게 좀 담겨져 있네요. 네, 좀 길죠? 그죠? 네, 두 행에 걸쳐 있기도 하고 한 행에 걸쳐 있기도 합니다. 7호조가 네, 한계행에 걸쳐져 있는 네,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다 체크할까요? 7호조가 한계행으로 써져 있다는 건 그만큼 뭡니까? 호흡이 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네,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 겁니다. 여기 거죠. 그래서 네, 긴 표현을 통해서 그 호흡의 급박함, 네, 급박한 호흡이라고 써놓을게요. 급박한 호흡이 느껴져요. 막 이별하고 재촉하니까 막 급해지는 느낌이 3년과 4년에서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3년과 4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별의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네, 여기 네, 3년과 4년에서는 뭡니까? 선정, 먼저 경찰서가 여기는 후경을 제시하고 있어요. 후경. 그죠? 네, 후경. 나중에 네, 시각적인, 감각적인 묘사죠. 그래서 여기는 묘사를 통한 나중에 경치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요것도 네, 3년, 4년 마무리하면서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네, 같이 정리합시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별을 재촉하는 것.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또는 네, 조절이 되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선정, 후경. 말 헷갈리면 안 돼요. 선경.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뒤에 주제를 제시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반대로 쓴 거예요. 먼저 정서, 주제를 제시하고 뒤에 나중에 배경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